안녕하세요. 휴성의 신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사기 사건을 가져왔는데 많이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변호사님께서 어떤 사건인지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개해 주시죠. 네. 의뢰인 분께서 지금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틱톡 사이트에서 링크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식과 관련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받으셨고, 한 분은 유튜브에서 링크를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들어갔더니 주식 리딩방 안내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셨다고 해요.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셔서 네이버 밴드에서 어떤 이제 전담 매니저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전담 매니저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이트를 안내받으셨는데 그게 교보증권 사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믿으셨더라고요. 이게 교보증권 사이트다. 들어가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셨고, 이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어요. 5월에 있었던 사이트 주소랑 6월에 있었던 사이트 주소가 그새 또 바뀌었는데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입해서 회원 가입하고 신분증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안내를 받은 계좌에 송금하는 일체의 그런 방법이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지금 보이스피싱 집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이트 주소 같은 경우로는 사실 알아보시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진행하시다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신분증 앞뒷면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신분증 앞뒷면을 스캔해서 올리라는 일을 하지 않는데 신분증 앞뒷면을 올리라는 얘기부터 해요. 근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이 신분증 앞뒷면을 올리면 자기 개인 인적사항 정보가 다 올라가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대포 통장을 또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나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신분증 앞뒷면을 다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제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라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재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분증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주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 한 다음에는 이 교보증권 사이트 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 피싱 사이트 내부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마치 실제로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뭐 인기 종목 뭐 삼성전자 있고 SK 하이닉스 있고 오늘 뭐 블록딜 있고 증권 대출 받으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약간 비슷하게 해놨어요. 근데 언제나 같은 방식의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왜 우리가 뭐 주식 리딩방이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든 내가 원할 때 그냥 바로 송금할 수 있잖아요. 이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을 해서 바로 송금해서 주식 매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피싱 사이트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납득하실 수 있는 게, 이 돈을 이 피싱 사이트 조직이 받아야 되잖아요. 피싱 사이트 조직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대포 계좌를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를 개설하는데 이제 시간이 드니까 내가 입금하고자 하는 금원과 어떤 시점을 이 1대1 매니저랑 상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얼마 입금하실래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매니저님이. 그래서 저 그럼 오늘은 뭐 5천만 원 투자하겠다, 오늘은 1,000만 원 투자하겠다 라고 하면 이 단체에서 지금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지금 승인 됐다고 하면 고객센터에서 법인 계좌를 안내를 해주세요. 법인 계좌는 어떤 계좌를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 계좌가 대포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서류상 페이퍼 컴퍼니의 그 계좌를 안내를 하고 여기에 돈을 입금하라고 하세요. 근데 마치 우리 의뢰인들은 대체적으로 왜 속으시냐면 이거 법인 계좌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 안 하시는 이유가, 이 공모주 이벤트, 장기 프로젝트 해서 마치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처럼, 뭐 상장주 이벤트 이런 식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계좌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의심을 못하고 여기에 돈을 송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 계좌는 다 피싱과 관련된 계좌이기 때문에 입금하시면 출금을 하실 수 없고, 그래서 여기에 돈을 입금하신과 동시에 이제 사기 피해가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돈을 입금하고 나면 이 사이트에서는 또 보여주세요. 당신의 이 금원이 잘 송금이 됐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가 완료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까지 하시고, 돈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2천에 우리가 2천을 빌려줄 테니 4천을 투자하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송금하시게 됐을 때 증권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송금하게 됐는데 그 송금하는 계좌가 해당 증권회사 계좌가 아니고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계좌인 경우, 그리고 1대1 전담 매니저가 붙어서 매일매일 수익 얼마 투자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일단은 좀 사기를 의심해보고 좀 거리를 두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사기가 드러나는
드러나는 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주식 투자하면 당연히 이제 수익 올랐으니까 이제 지금 매도할래, 이제 출금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때 딱 드러나는 부분이 지금 출금하고 싶어요, 돈 이제 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출금이 안 되고, 언제나 다양한 이유로 돈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이전에 신용대출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나, 그래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를 하면서 출금을 거절하는 형태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출금을 하면 프로젝트 참가가 철회된다, 취소된다, 그래서 원금밖에 못 가져가는데 그래도 할 거냐는 식으로 한번 이제 불이익한 부분을 경고를 하고, 원금이라도 상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계속 사유를 딜레이하면서 어떤 사유로든 추가 입금을 요구를 하세요. 추가 입금을 요구를 해서 이거를 입금하지 않으면 출금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바로 사기를 의심을 하셔야 하는데, 근데도 이제 우리 의뢰인들이 망설이고 사기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이 네이버 아까 밴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밴드 단체창에서 나는 출금이 됐다라고 하거나 저 오늘 수익 많이 봐서 오늘 돈 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객이 아니라 이 사람들 딱 그 바람잡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출금이 됐다고 하고 기다리면 돈이 빠진다고 하니까 우리 의뢰인들께서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속는 경우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출금을 요청을 했는데 바로 출금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출금을 요청을 했는데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건 너무 명백하게 사기라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출금이 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다 바람잡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태의 사기가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분들은 너무나 힘드시긴 하겠지만, 사실 관련해서 이런 어떤 사기 피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지 않으면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대로 정말 급한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영상에 보여주실 테지만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1:1 전담마크 매니 묻는 것도 좀 의아하고, 매일매일 투자금을 얼마를 투자할래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돈을 이제 편취하기 위해서 계속 출금을 요구하는 걸로 여겨지고요. 특히 이제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사실 좀 가족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고 좀 부끄럽고 하는 부분 때문에 좀 숨기시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 거래가 없거나 문외한이어서 당하는 피해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무 되게 조직적이고 치밀해서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나한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 사기꾼들이 정말 치밀하다, 이 경험이 엄청 많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사람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 편은 수사기관이고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도움을 구하시는 게 맞아서 바로바로 신고하고 사건 처리를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통장을 유통한 사람을 저는 변호를 많이 해요. 그죠? 저희 사건에 많잖아요, 변호사님. 그리고 저 위에 계신 분들도 변호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범죄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분들 오시면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당한 입장에서는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오시기는 하세요. 근데 뭐 제 지인분들도 있고 주위에서 이제 많이들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굳이 왜 나한테, 내가 금을 가지고 있어요, 금을 어떻게 나눕니까? 좋은 게 있으면은 물론 웬만한 좋은 것들은 나누고 이제 배가 되고 이런 좋은 말들도 있고 좋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나만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한국 사람들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의심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일단 의심하자.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보통 제일 좋은 게 우리 이제 주식, 코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이제 하긴 해주셨지만, 뭐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뭐 유튜브 광고를 보내거나 이런 데서 막 결호의 기회, 마지막 찬스, 거기에 이제 낚여서 들어가시는데, 보통은 이제 돈이 이제 급하시거나 혹은 소문상 주식이 요즘 좋다더라, 그죠. 코인으로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투자를 뭐 잘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본인이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로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공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나를 소개한 사람, 혹은 나를 끌고 간 사람, 그 사람이 알려주는 거 말고, 요즘 유튜브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유튜브에 없는 정보들이 없잖아요. 그런 정보도 있으면 유튜브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투자와 관련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절대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물론 네. 그러니까 사기 관련해서 물론 돈을 잃는 거는 너무나 아픈 일이긴 한데, 그게 빚으로 사실 그 돈을 잃으면 이거는 아픈 걸 떠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돈이 나간 거면 그냥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을 대출을 받았을 때는 내 환경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독촉이 오고, 또 급전은 또 사채를 빌린다거나 뭐 지인한테 빌린다거나, 혹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삶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관련 사건들을 이제 변호한 변호사로서 이 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관련한 일화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속지 않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예,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때는 이런 시절이에요. 코인으로 올랐다, 뭐 비트코인 올라간다, 누구 뭐 알트코인이든 뭐든 코인이 뭐 올라가고 돈을 번다더라, 주위에서 뭐 코인을 돈 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코인 얘기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로 뛰어옵니다. 뭐 코인 다 읽어드립니다, 무조건 돈을 버는 방법, 뭐 링크를 타고 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눌러봐요.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이트가 나와요. 외국 사이트가 나오는데 코인 거래소 사이트예요. 코인 거래소 사이트. 네. 네. 너무나 잘 돼 있고, 여기서 가입하면 가입금을 준대요. 최초 개설. 그래서 나 피해보는 것도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가입해서 이제 축하금을 받은 다음에 그 축하금으로 코인 투자를 해요. 이제 정상적으로 해요, 혼자. 뭐 이익을 보기도 하고 뭐 손실을 보기도 하고 하다가 정상적인 사이트고 다른 데보다 뭐 거래가 잘 되네 하고 이제 자기 돈을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이익을 보기도 하고 또 손실을 보기도 해요. 그러다가 손실은 어느 정도 보니까 갑자기 내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 사이트 가입을 하셨죠? 연락을 이렇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이트 가입할 때 이제 정보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준 건데, 저는 이 사이트의 매니저인데 전문적이지 않으셔서 그런지 계속 손실을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매니저인데 그거 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무슨 코인을 사세요, 그리고 언제 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돈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끼에 100만원 뭐 요 정도만 돈을 넣었는데 뭐 축하금 포함해서 이렇게 불렸더니 4천 5천까지 돈이 늘어나요. 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투자의 규제인가? 그리고 은인을 만난 건가? 그러다가 돈도 내가 필요할 때, 투자금 사실 한 번에 빼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필요할 때 돈을 조금씩 빼면서 써요. 돈이 빠져요, 실제. 그래가지고 뭐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매니저분께서 이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돈을 어느 정도 넣으면 이거 몇 배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넣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신 사례랑 같은데, 이제 얼마 넣으시고, 혹은 회사에서 5천만 원 대출을 해줄 테니까 5천만 원 넣으시고 이걸로 하셔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이제 대출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그 다음에 그 돈을 투자해서 돈을 1억 5천을 만들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돈을 진짜 벌었다, 나 이제 그동안 투자해서 잃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도 했고 이제 투자에 성공도 하고 했으니까 이 돈을 이제 억 단위로 가게 되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그 돈을 인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출을 하려고 했더니 또 이제 변호사님 같은 사례가 나옵니다. 대출금을 갚아야지만 이 돈이 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리러 제게 옵니다. 네. 좀 각색한 얘기예요. 제게 와요. 그래서 5천만 주면 1억을 벌 수 있어 하고 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돈으로 대출 상환이 안 되냐고요. 왜 또 넣어야 되냐고요. 참. 그래서 이상한데 그런 게 어딨어요? 변호사님. 대체 그런 게 어딨습니까? 왜냐면 말씀대로 은행 거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출 그 못 갚으면 내 예금에서 까고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대출을 무조건 갚아야지만 돈을 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대출을 어떻게든 갚기만 하면 1억이 생기니까 전혀 문제 없다고, 내가 못 빌려주면 어디서든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 돈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잠깐 스톱. 이거 아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객센터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변호사님 접근하셨군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사이트 제가 봐도 정말 사이트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사이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검색하면 이게 뭐다라고 나올 정도의 어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건을 많이 해봤잖아요.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 이제 가입하진 않고 제 정보를 줘야 되니까 고객센터에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입을 해야지만 이게 된대요. 얘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욕을 합니다. 이거 삐 처리해 줄 거죠? 너는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계속 정해진 문자만 나와요. 가입을 해야지만 뭐 대답을 해드립니다.
아, 네. 가입을 해야지만 뭐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5천만 원 절대 그 갚지 마시고 돈 실제 돈도 아니니까 하지 마셔라 했더니 이제 그분 핸드폰에는 계속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대출할 때 이렇게 정보들 주셨죠. 이제 가족이나 주소 막 이런 주소들 줬단 말이에요. 그 주소로 이 대출금 추심과 관련한 어떤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한 순간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딱 알았죠. 이게 사기구나. 왜냐면 추심은 가족들에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을 또 찾아갑니다. 그럼 그 핸드폰 고객센터로 하겠다. 연락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욕을 합니다. 너네 죽고 싶지 않니? 그만해라. 그만해봐.하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얘기를 안 해요. 혼자 있을 때면 계속 어떻게 아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걱정하시는 거는 내가 내 정보랑 가족들 정보랑 이렇게 다 줬는데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그죠. 걱정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5천을 빌렸다라고 하니까 5천 내가 어떻게든 그냥 갖고 그냥 나 잊을란다. 나 우리 가족들 불안한 거 싫다. 그래가지고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의뢰인들 중에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우리 의뢰인들은 캄보디아에 있거나 네. 저기 옆에 필리핀에 있습니다. 네, 그죠? 캄보디아의 리조트에 있거나 필리핀에 있습니다. 혹은 중국의 어느 공장지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외국에서 모셔온 적도 있죠. 자수를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걸 저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오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자백하러 오는 건데 절대 못 온다. 확신한다. 제가 이런 사람들 면허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결국은 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협박하는 거 다 무시하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돈도 안 넣고 이익금도 못 찾아왔죠. 근데 그분이 넣으신 거는 실제 현금 뭐 50만 원밖에 안 넣으셔가지고 그 다음 피해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해서 넣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다니까요. 이제 한번 휩쓸린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하기가 힘들고 사기꾼들 에워싸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만 하세요.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야지 이 생각만 하시고 그러니까요. 반대로 약간 이렇게 깨는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신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어쨌거나 잘 막아드렸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신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 사이트 신고하는 게 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수도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조치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워낙 많은 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답답한 게 저도 관련 이제 IT 관련 소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거 언제 개설됐고 이거 되게 조잡하고 뭐 이런 게 다 보여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처리 안 되는 걸 보고 이게 사이트가 사라지지 않으면 왜냐면 사기라고 했는데 다음날에도 그 사이트가 있으면 있어요. 맞아. 그 사이트가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트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챗GPT도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챗GPT로 그런 사이트 그냥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트는 실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치들을 조작해서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냥 이미지인 거죠. 그쵸. 이게 실체를 알고 나면 되게 허망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접촉하는 회사랑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아까 교보증권이 거의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교보증권 사이트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그냥 사기예요. 그리고 수익이 실현되는데 교보증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사기예요. 다른 예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의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처럼 대출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는 내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왜냐면 이 피싱 사이트는 저희가 6월에 고소했는데 7월에도 고소하고 계속 사이트 주소가 바뀌어가면서 내용은 똑같지만 사이트 주소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소를 한 사건도 있지만 그 이제 의뢰인분들 말씀 들어보면 출금을 기다리면 믿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주의하셔서 절대 추가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하고 입으셨다면 바로 빨리 수사기관과 법무법인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변호사를 만나고 상담하거나 선임하는데 비용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기일 경우에는 사기 피해를 더 입기 전에 적은 돈으로 막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일단 최소한 회수를 위한 첫 번째 조치시긴 해요. 그쵸.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보이스 피싱범들을 저희가 변호하는 경우에 실제로 계좌 명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면에 나서서 기소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처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라도 피해자분들하고 형사합의를 하고 민사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통해서 전액을 배상받으신 경우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을 조금 감안하시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회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은 게 옛날에는 허용됐던 것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금지됐잖아요. 내부자 거래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 막 매도 시기, 매수 시기도 알아내는 것도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나가면서 기사 봤었는데 하이브 직원분들 중에서 이제 BTS 입대 시기를 고려해서 주식을 매도하신 분들도 내부자 거래에 관련한 부분이 위반이 돼서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보와 관련한 부분들은 내가 알게 된 순간에는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게 맞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그게 위법 정보인지 아닌지 오히려 의심해야 되는 순간이고 행제의 기회는 없다고 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빨리 죄송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셔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횡재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꼭 떴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내가 이거 뭘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네. 뭐 그 정도라도 해서 한 명의 피해자라도 막을 수 있다면 뭐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네, 이만 변호사님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